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입니다. 날이 참 좋아요. 가을 날씨 같아요. 아침, 저녁 선선하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언제 한번 새벽에 선선이 아니라 쌀쌀했던 적이 있어요. 날이 좀 춥더라고요. 특히 이 지역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나무가 많고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84번으로 운전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특히 그런 거 잘 느끼실 겁니다. 84번 운전해서 오다가 68번으로 내려서 미과에 지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언덕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덕 올라가서 쭉 평지를 가다가 밑으로 싹 내려가는 길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32번하고 정션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길. 거기 탁 들어서면요, 바람이 달라요. 물론 창문 닫고 에어컨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별로 느끼심이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항상 매일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스쿨버스는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쭉 내려가면 시원한 바람이 거기서 확 들어와요. 나무들이 많고 이렇게 울창하게 그늘이 졌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덥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사람들이 시원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쿨합니다. 더운 날인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은 덥지만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모두가 쿨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앞에 이야기가 무슨 소리였는가 잘 기억이 안 되시고 줄거리가 잘 안 잡히시거든. 우리 심 선생님이 열심히 올려놓으신 교회 홈페이지에 앞에 있었던 설교 내용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자, 세 번째 구원 이야기. 인간은 진화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죠. 들에 피어있는 풀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나는 새까지, 아니 온 인류는 진화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요상한 소리도 다 한다, 저게 목사가 할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인간은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와서 제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저는 이 색깔이었습니다. 그냥 늘 계속 한 색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합니다. 진화론, 창조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치고 받고 싸우는 거. 그런데 이건 론이에요. 론. 아시죠? 론. 말씀 언변에다가 이렇게 새긴 거, 둥글둥글하다고 하는 윤자를 써서 말씀 언변 대신 자동차라고 하는 차자를 이렇게 쓰면 바퀴, 륜이 되는 그 윤자입니다. 이건 이론이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되고 만들어진 이론. 그런데 그러면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이론이냐? 아니죠. 그래서 가설입니다. 진화론, 창조론. 그러면 근거는 있는가? 있나요? 진화론의 근거가? 있죠? 있어요. 진화론의 근거는 화석입니다. 퍼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론에 목을 메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아직도 바벨탑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분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화석이 발견됐어요. 퍼슬이라고 하는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발굴이 됐었죠. 그런데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에 발견됩니다. 해서는 그 탄소 연대 측정법, 정확히 이야기하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측정을 해보면 퍼슬의 연대가 탁탁 나와요. 이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탁탁탁탁 나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 퍼슬은 몇 년도예요, 이 퍼슬은 몇 년대, 이 퍼슬은 몇 년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꼼짝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예수의 수의다 이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 수의. 예수의 얼굴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수의. 세마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논란이 많았죠. 이것이 진짜 예수의 수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1260년대에 생성된 세마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1260년에서 1300년대에 생성된 세마포라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예수님의 수이야 하고 믿는다고 하는 데는 별 소리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그대로 믿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진짜 수위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진짜 수위가 없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것이 정말 예수의 수위다 아니다 하고 싸우고 치고받는 곳에 쓸 시간이나 정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수가 생각했던 더 소중한 일에 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것으로 발견된 화석들의 연대가 결정되면서 종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아메바에서 시작했다고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영장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영장류에서 뭔가 이렇게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50만 년 전이라고 하던가요? 120만 년 전이라고 하던가요? 그때에 호모 이렉투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렉투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죠. 그래서 upright라고 하는 겁니다. 이렉투스. 이 나무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두 발로 이제 선 거예요. upright. 선, 그런 족속입니다. 호모라고 하는 거는 human being이 되고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150만 년 전에, 120만 년 전에 무언가가 나무에서부터 내려와서 걷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화석을 보니까 인간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숭이는 아니고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침팬치라든가 또는 오랑우탄은 아니고 또는 고릴라는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은 아니고 그 중간에 그 비슷한 무엇이 하나 생겼는데 그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네 발로 가리던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가리던 것이다 라고 했던 거죠.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wise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호모, 지혜를 가진 휴먼 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류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도 화석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30만 년 전에 생성된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진화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진화. 그리고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인류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은, 아니, 온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신앙입니다. 그 근거는 무언가? 성서? 글쎄요. 반드시 꼭 성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창조 신화를 근거로 대놓고 인간은 창조되었다, 인류는 창조되었다, 온 우주는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어쩌다가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재수가 좋아서 또는 재수가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호모 이렉투스가 됐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왜? 인간은 그래도 인간인데 뭔가 목적이 있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어떤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방법이 진흙을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구멍 빵빵 뚫어가지고 눈 만들고 피 만들고 코 만들고 푹 불어놔가지고 어느 순간 마치 프랑켄슈타인에게 전기를 착 집어넣으니까 반짝반짝하고 눈 번쩍 뜨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뭔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그 어떤 존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든 간에 유대인들이 야훼라고, 아랍 사람들이 알라라고, 중국 사람들이 상제라고 또는 쌍띠 이렇게 부르죠. 또는 인도 사람이 시바라고 했던 그 어떤 이름을 붙였든 간에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방식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진화의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든 그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제 믿음의 무대인 것입니다. 목적, 즉 우리가 사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의미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편리주의 아니냐. 목사니까 창조 이야기도 해야 될 테고 또 화석이 나왔으니까 진화 이야기도 해야 될 테고 두 개를 어떻게 잘 섞어보다 보니까 인간은 이렇게 진화도 됐고 창조도 되었다. 아니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그 방법이 진화였다라고 하는 편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제 편리주의의 발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으며 진화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몸, 즉 육체의 조건이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팔이 길어졌다가 팔이 이렇게 좀 짧아졌다거나 하는 또는 온몸에 털이 부슬부슬하다가 털이 다 없어지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만 털이 남았다거나 또는 두개골의 용적이 750cc에서 1500cc로 늘어났다거나 하는 이런 육체적인 조건의 진화라고 하는 것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우리들의 생각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이 또한 진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 생각, 마음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멀리 몇 천년 전이 아니라 바로 근래에 있었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시빌 워, 미국의 시빌 워죠. 1860년의 이야기입니다. 1300년, 12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1860년대의 이야기예요. 그 시빌 워 당시에는, 아니 시빌 워가 일어나기 전에는 백인 여자 주인들이 흑인 남자 노예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부에서. 왜 그랬을까요? 흑인 남자 노예들 눈요기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여기서 그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기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집에 강아지를 기르시면 강아지 앞에서 옷 갈아입을 때 야, 저 나가 있어. 그리고 옷 갈아입습니까? 당시 흑인들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시빌 워 이전의 남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프리덤 라이더. 남부지방에서는 흑인 차별이 그대로 있었죠. 몇 년 전 이야기예요?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white only, colored only 이런 화장실 부분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정신이 진화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진화된 증거라는 거죠. 여성의 정치 참여권, 참정권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받은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20년이에요. 1920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1920년에 미국은요, 헌법을 수정해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산 상속권에 있어 동등권을 보장받지 못하셨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주면 그 유산의 전체를 장남이 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아들들이 몇 %씩 가져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딸은 또 나눠주고 이랬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해 주도록 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일제시대 얘기도 아니고 조선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1990년 이야기예요. 진화한 겁니다. 진화라고 합니다. 진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홍 교수님이 기억나실 거예요. 장발단속. 기억나시죠? 장발단속. 장발단속만 한 거 아니에요? 미니스커트 단속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골목에 한 손에 가위에 한 손에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짠 나타나가지고 무릎으로부터 몇 센치인가 이거 재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짧으면 잡아갔습니다. 경고무죄로. 이게 언제 때 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60년대 얘기예요. 70년대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 배꼽티 논란 기억나십니까?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붙잡혀서 배꼽 이렇게 여자들이 배꼽 내놓고 다닌다고 해서 경범죄로 잡혔어요. 그래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림 할아버지들이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프랭카드 들고 나선 거예요. 배꼽티 결사반대 해가지고 망국적 배꼽티라고 했어요. 배꼽티를 일부러 나라가 말하는 거예요. 망국적 배꼽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난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배꼽티를 입었다고 해서 잡아놓을 수는 없다. 언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1990년입니다. 1990년. 상투 틀고 다니던 데가 아니고 1990년이에요. 사고가 진화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정신이 진화되어 가는 과정.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 질문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서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폴리가미를 너는 하냐? 이런 게 물어봐요. 일부 다처제를 하냐? 이런 게 물어봐요. 아직도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다 yes, 그럼 영주권 안 줘요. 영주권 신청하신 김 교수님, 절대로 yes라고 하지 마십시오. no라고 지십시오. no 해야 됩니다. 나는 일부 다처제 안 해. 그런데 그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영주권 신청을 할 때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진화한 거예요. 아, 그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시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법입니다. 집시법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집시법을 보면 재밌는 조항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런데 야간은 안 된다. 그래서 해지고 나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거 없어진 것이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2009년이 돼서 48년, 5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야간에 집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정신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진화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아직도 있죠. 이승만 정권 때 만든 겁니다. 조금씩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못 들어갑니다. 걸릴까 봐서. 여하튼 간에 현재 국가보안법은 진화 중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전태일 씨가 분신한 것이 1970년입니다. 청계천에서. 그 이후에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책임이 생겨나죠.
그 후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사회의 진화예요. 사람들의 생각의 진화고 구조의 진화입니다. 물론 가끔 이명박 같은 인물로 해서 다시 퇴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화는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죠. 1930년부터 1940년대까지 매년 5만 마리 이상의 고래를 죽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부터 40년까지 10년 사이에 매년 5만 마리 이상의 고래를 잡았다고 하면 10년 동안 몇 마리입니까? 50만 마리의 고래를 죽였어요. 그러다 1982년이 되어서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에서 포경을 금지시켰어요. 물론 아직도 일본은 잡아먹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고래 잡는 것을 없앴는가? 당장은 큰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장사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바다에서 고래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로 인한 손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 이 세상은 호모 엘렉투스가 나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같이 살아야 하는 인류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새든 물고기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신이 진화되고 깨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진화라는 거예요. 해서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늑대를 다 잡아 죽였죠. 요즘은 늑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옐로우스톤에서 1년에 수만 불씩 돈을 들여서 늑대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뿐입니까? 예전에 인간들은 호랑이 사냥을 인간의 교만한 스포츠로 즐겼어요. 그래서 호랑이 잡는 것이 아주 큰 스포츠였어요. 돈 많이 내는 스포츠. 하지만 이제는 호랑이를 보호해요. 뿐입니까? 1900년대 이집트에서는 유명한 파티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미라 개봉 파티. 그래서 이집트에서 미라를 가지고 와서 자기 그 큰 저택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룻밤에 그 미라를 개봉을 합니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수천 년 된 유물을 하루 저녁에 풀러보고 불질러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왜? 사람들의 머리가, 사람들의 정신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 인간의 정상이었는데 메타페라민이라고 하는 마약을 이만큼 올려놓고 그 공간이 고통이 되어가지고 계속 마약을 투여해야 하는 그런 것. 그것도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원래는 여기 네가 인간이었는데 너는 죄를 지어서 여기에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다시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너는 안전해 하고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구원의 장사. 원죄로 내려왔다가 구원으로 올라갔다 다시 죄 지으면 내려왔다 속죄로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진화라고 하는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간에 창조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메탄페타민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아니 죄라고 하는 것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빅뱅의 단추를 누르셨던 어떻게 했든 간에 시작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 그 창조의 사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한 방법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진화해 나가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부끄러움이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부터 끝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에 빵 하고 프랑켄슈타인 일어나게 하듯이 전기를 빡 해서 한번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창조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몸이 진화되는 것처럼 정신이 진화되고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구원에 대해서 3번 했죠.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구원 이야기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매번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다 하셨을 줄로 믿어요. 이번 숙제는 뭔가 하면 나는 얼마나 진화됐는지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진화된 존재입니다. 뛰어다니는 건 난 잘 뛰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진화의 과정 속에 서 있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갔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